어렵고 힘들더라도 안방을 지키자. 건강관리가 제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받을까? 그래.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잘못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기의 결혼이 아니라 세기의 이혼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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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목요일 날 2심 판결이 나왔죠. 근데 지금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 내내 사람들한테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혼 재산 분할 액수도 워낙 큰 데다가 이제 재벌가 회장의 이제 스토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2심 판결이 1심과 다른 크게 달라진 요인이 뭔가 이제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제가 그 이혼의 전체적인 이 소송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이 이혼 소송을 결정을 하게 되면 5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 가지가 재산 분할, 이 같이 이룩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혼한 이후에. 예, 그렇죠. 그래서 재산 분할이 있고 이제 위자료가 있습니다. 한쪽이 유책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상간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폭행을 했다라든지 이러면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이 위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자녀를 양육할지, 양육권,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지, 양육비, 친권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친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미성년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지금 다 성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쟁점이 안 되었던 것이고 이제 주된 쟁점이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위자료가 얼마가 산정될 것인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665억 원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재산 분할을 하는 방식은 이 공동으로 부부가 이룩한 재산이 얼마인지를 일단 전체 총액을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게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예전부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혼인을 한 상태에서 내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이게 뭐 상속이나 증여, 이 혼인과 관계가 없는 부분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분할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종의 지참금, 결혼할 때 가져온 내 돈, 그렇죠. 우리 근데 집안 돈, 우리 아빠 돈. 그 지참금이 만약에 이 부부의 공동 재산을 설립한 만드는데 예.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집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5억짜리 집인데 뭐 부모님이 1억을 이제 뭐 보태주셨다 이러면 이거는 또 일방의 기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공동 재산인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뭐 어떠한 뭐 증여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뭐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이게 부부의 이런 이 부부 생활로 인해서 이룩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특유 재산이라고 봐서 일단은 이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것인데 1심에서는 이 SK 주식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거든요. 네. 이 부분이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다. 이 부분은 부부의 공동 생활로 인해서 뭐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상 이 자본의 가치가 감소되는 걸 막거나 증식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 분할이 기여도가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분할의 대상, 특유 재산에 그러한 여지도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전체 이 분할 대상 재산을 2,142억 원 정도로 예. 판단을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50대 50, 60대 40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1심에서는 기여도를 40%로 본 겁니다. 네. 노소영 관장이 40% 정도를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2,142억 원에 대한 40% 그래서 665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됐던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이게 갑자기 1조 3,8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했는데 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이 4조 115억 원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산정 근거에는 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회사의 주식도 이게 다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거나 아니면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예. 아마 뭐 이 감소를 방지하는 아니면 증식하는 그런 데에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것으로 위자료 보이고 20억 원은 또 별도고요. 예, 그 부분은 아예 별도고 지금 저희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네. 것인데 그리고
이 SK 지분 관련해서 2018년에 최 회장이 뭐 사촌이라든지 친족들한테 증여한 게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이 부분도 다 공동으로 이룩한 이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4조까지 금액이 커졌고 기여도를 35%로 조금 낮게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최종적인 예. 금액이 1조 3,808억 원이 되고 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 재산 분할 금액이 희대의 금액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노 관장이 요구를 한 대로 이 돈을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1조가 넘는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마련해서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만약 지금 이제 대법에서 확정이 된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상고심에서 확정이 되면 이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현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자산이 대부분 SK 주식회사의 주식이 일단 가장 큰 덩어리이고 예. 네. 나머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1조를 이제 다 만들 수가 없을 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혹시 대해서 뭐 경영권이 흔들린다든지 막 이런 시나리오까지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매각을 이제 SK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네. SK 주식회사가 예. 전체 계열사에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네. 이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것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은 최후의 보루로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도 검토를 해볼 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나머지 이 SK 계열사 중에 비상장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가 2017년에 2,600억 원 정도 가치로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그거보다는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장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조금 뭐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또 배당을 통해서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할 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지금의 SK를 성장시키고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본 것 같아요. 만약에 대법에서 확정되면은 뭐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이제 재산 분할을 하지 못하면은 하루 이자만 해도 뭐 1억 9천만 원? 예, 뭐 매주 이제 네. 그렇게 하루마다 이제 그렇게 최태원 회장에게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재산 분할 뭐 위자료 다 좋아요. 근데 판사가 막 경로했다. 그리고 판결문이 막 외부에 나와서 최태원 회장의 약간 도덕적인 이미지까지도 굉장히 좀 실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요. 예, 아무래도 보도를 통해서 재판에 뭐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이 밝혀진 부분이 있고 또 예. 뭐 정확하지 않은 사실도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도 있을 수가 있는 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 자체도 또 이제 굉장히 최태원 회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여러 가지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행동 자체가 그 부분은 조금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판결문을 이제 그 대법원 이제 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법원에 이제 판결문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 판결문을 이제 열람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 번호 자체를 아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네.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그 저희가 열람 신청해서 받아보는 예. 것은 그 당사자 명이 다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누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유포했는지 이제 SK 쪽에서는 이제 형사 고발 조치까지 좀 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뭐 역대 최고 재산 분할 액수도 액수지만 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항소심의 판결 근거 내용 중에 얘기를 하셨던 SK그룹이 성장하기까지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걸 또 딸의 기여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여러 논란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 항소심에서 됐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대법원에서 가려질 수도 있나요? 이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해가 예. 있었다든지 아니면 네. 사실심은 뭐 이제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서 뭐 체증법칙 위반이라든지 경험칙 위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파기환송도 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이제 상고심에서 주장이 될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될지 이게 상고 기각이 원래 이 통계상 2022년 기준으로 90%가 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상고 기각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만 워낙 이게 중요한 판결이다 보니까 예.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서 리딩 판례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계속 뭔가 이제 얘기거리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혼 2심 판결과 동시에 그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SK 건물에 있는 이 노소영 관장이 읽고 있는 미수관 납이 그거 퇴거 조치 소송도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SK 건물 내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 아트센터 나비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SK 측에서 이 퇴거를 해달라. 이제 이 법률상의 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퇴거해달라는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8월경에 이제 1심 선고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기일에서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관련 항소심에서 이 퇴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돼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데다가 네. 지금 이 최태원 회장이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노소영 관장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혼하는 마당에 굳이 SK 있어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야 이혼도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쫓아내는 것도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